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심각한 인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최종적인 인사결정권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재적소라는 것이 있고 더 중요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인사는 적재적소도 아니고 국민 눈높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발탁하고 자기 변호사들을 모두 요직에 앉히고 있습니다. 이런 전횡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신세를 갚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이한주입니다. 이한주는 이재명이 성남시에 있을 때부터 함께 일해왔던 원년 멤버입니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정진상, 김현지 이런 핵심들과 함께 새 정부의 인사를 주물러 왔던 것으로 알려진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2021년 이한주의 부동산 투기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연구원장을 맡기는 등 계속 중용해왔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맡겼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부위원장이니까 거의 총리급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부동산 투기꾼을 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꾼이 그리는 그림에 대한민국이 노란하게 생겼습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당선되더라도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임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이한주를 핵심 중책에 임명한 것입니다. 과거 정부 같으면 부동산 투기꾼인 이한주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직에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눈에 띄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 변호를 맡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변호사 전성시대입니다. 이찬진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사회 1분과 위원 8명 가운데는 민주당 현역 초재선 의원이 3명이고 전직 의원도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수들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교수들을 분과위원으로 거느린 막강한 자리인 것입니다. 다른 분과위원장들의 면면을 봐도 박홍근 전 원내대표, 이춘석, 정태호, 이해식 의원 이런 재선급 이상 의원들이 모두 분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홍근과 이춘석 의원은 사선입니다. 정태호, 이해식 의원은 재선입니다. 이해식은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일개 변호사가 재선 이상급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이찬진이 맡은 사회 1분과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과 고용, 여성정책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대표 경력으로 내세운 사람에게 보건복지와 고용, 여성정책 등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찬진도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찬진은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빠졌지만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인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었습니다. 이찬진은 이재명, 정성호, 문형배 이런 사람들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입니다. 이재명은 지은 죄가 많으니 재판을 워낙 많이 받았죠. 현재도 진행 중인 재판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모두 지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수많은 재판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결국 변호사비를 자리로 대납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오던 차에 대통령에 당선되니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은 이미 지난 총선을 통해서 무더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양분환, 박균택, 김동화, 김기표, 이건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실에도 대거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민정비서관, 조상호 법률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모두 이재명과 정진상 등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입니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은 아예 이재명의 변호사들로 도배를 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름을 올린 이성엽은 이재명의 집사 변호사격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이미 국회와 대통령실에 10명 정도가 포진해 있는데 이찬진이 합류하면서 11명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기네스감입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위원장 역시 적재적소도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는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의료정책과 복지, 고용, 여성정책 등을 전담하게 되면 분과위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이재명은 부동산 등기부상 동기생인 이찬진과 수상한 동거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이재명이 이찬진에게 아파트 건저당을 잡히면서 5억 원을 빌렸고
13개월 후인 2020년 12월 24일 5억 원을 갚았다고 공시를 하고 건재당이 말소됐다고 합니다. 서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2019년 이재명은 3월 달에 자기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또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찬진 변호사로부터 5억 원을 빌리기 직전에 이재명은 또 5천만 원을 인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출한 2억 원을 장롱에 보관해뒀다가 2년 후인 2021년 6월 대선 후보 기탁금을 내는데 보태서 사용합니다. 이찬진에게 돈을 빌리기 직전에 2억 원을 장롱에 보관해둔 상태에서 다시 5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갚을 때도 이재명의 장롱에는 2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롱의 돈은 이찬진에게 돈을 갚은 이듬해 6월 대선 후보 기탁금 3억 2,500만 원을 낼 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기탁금 3억 2,500만 원 중에 모자라는 1억 2,500만 원은 어머니 부조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장롱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2년이나 넣어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그 돈을 남겨놓고 또 5억 원이라는 돈을 빌렸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5억 원을 빌렸으면 뭔가 사용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한 흔적도 없습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수사는 힘들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돈 세탁 수법이 자기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고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인출한 만큼의 현금이 있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선가 뇌물성 돈을 받으면 은행에서 인출했던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돈이다. 이렇게 둘러대면 잡아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찬진이 얘기로 돌아가 보면 5억 원을 빌렸던 2019년 이재명의 재산신고상으로는 예금이 15억 원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진한테 빌린 5억 원을 빼고도 10억 원의 현금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5억 원을 빌릴 필요가 없었는데 아파트 건재당까지 잡혀가면서 5억 원을 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1개월 후 5억 원을 상환합니다.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과 이찬진은 이런 미스테리한 검증 거래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최소 재선 국회의원급이 맞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은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장관직 정도는 맡게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모두 한 자리씩 맡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에게 신세진 사람에게 자리를 나누어주는 개인 회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귀국을 하면 장관급 인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또 어떤 보훈 인사를 하게 될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이재명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또 한 자리의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대표직입니다. 지금 정청래가 칼을 뽑아들고 박찬대는 아직은 미직거리고 있지만 출마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서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이 됩니다.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는 권리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리모컨 조절이 가능한 박찬대에게 맡기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대는 리모컨을 넘어서 알아서 충성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자기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청래는 당대표가 되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연판장이 돌고 있습니다. 박찬대가 차기 당대표로 적임자이니 박찬대에게 출마하라고 종용을 하는 연판장들입니다. 어제도 방송에 들었지만 정청래는 당 핵심 지지층에서는 불가촉 정치인 보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박찬대의 출마를 요구하는 최소 두 종류의 연판장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박찬대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추천합니다 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서가 당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원할 차기 당대표 적임자는 박찬대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안전장치, 박찬대 당대표일 때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의 성명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로 가장 호흡을 길게 맞춰왔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내란 세력 탄핵을 완성시켰고 대선 총괄 지휘로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연판장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개딸들이 이미 이재명의 속내를 파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서슬 퍼른 집권 초반 정청래가 과연 반발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